이경규,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떠올립니다. 대한민국 개그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예능의 대부로 불리는 그의 이야기는 한국 방송 역사와 함께합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이경규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경규는 1960년 5월 12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토박이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치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사투리의 특유의 억양과 재미있는 표현들은 훗날 그의 개그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바다 냄새에 나는 항구 도시 부산에서의 유년 시절은 이경규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 이경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한 서민이었고 어렵지 않게 생활했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부산은 육건 2.25 전쟁 이후 피난민들과 함께 성장한 도시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힘든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이경규에게 유머의 DNA를 심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경규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에서 가장 재미있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의 재치에 웃음을 참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쳐서 혼나기도 했지만 그의 재미있는 변명에 선생님도 결국 웃고 마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산의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동네 친구들과 어울렸던 시절, 이경규는 이미 작은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 앞에서 흉내를 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골목 어귀에서 어디서든 이경규가 있으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이경규는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웃기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당시만 해도 개그맨은 그리 선망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셨죠. 개그맨을 해서 뭐 먹고 사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경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을 웃기면서 사는 것이 천직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경규는 서울로 올라와 개그맨의 꿈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젊은 이경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80년 이경규는 TBC 동양방송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개그맨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로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울먹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때는 TBC가 곧 폐국될 시기였습니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로 TBC가 사라지면서 이경규는 개그맨 생활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방송국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막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막혔으니까요. 주변에서는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경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그맨이라는 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1981년 이경규는 K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개그 소재를 노트에 빼곡히 적어가며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표정 연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개그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KBS에 입사한 후 이경규의 진짜 개그맨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개그맨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인 개그맨은 방송에 얼굴을 내밀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실에서 보냈습니다. 선배들의 심부름을 하고 무대 뒤에서 소품을 나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개그맨 세계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신인은 선배들을 극진히 모셔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대기실을 청소하고 선배들의 의상을 준비하고 분장을 도왔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경규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이것이 개그맨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경규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의 개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웃음이 터지는지,
어떤 표정과 몸짓이 효과적인지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무대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눈으로라도 배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난 얼굴, 놀란 얼굴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연구했습니다. 높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빠른 말투, 느린 말투를 다양하게 시도했습니다. 신인 시절 이경규는 하루에 3끼를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개그맨 출연료는 아주 적었고 신인은 거의 받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값싼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고향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전화로는 항상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이경규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고시원에서 홀로 개그 연습을 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몇 년의 무명 시절을 거쳐 이경규는 조금씩 방송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역이었습니다. 한마디 두마디 하는 작은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회도 소중했습니다. 이경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관객들의 기억에 남도록 노력했습니다. 작은 코너에 출연하면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개그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웃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풍자와 재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사 문제를 개그로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경규는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코너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경규의 독특한 말투와 표정,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의 부산 사투리는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처음에 이경규는 부산 사투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표준어를 써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사투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산 사투리 특유의 억양과 리듬은 개그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노, 카이, 데이 같은 부산 사투리 어미는 듣는 것만으로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경규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사투리와 표준어를 적절히 섞어가며 사용했습니다. 특히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경규는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를 대표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양한 개그맨들이 출연해서 각자의 개성을 뽐냈습니다. 이경규도 이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유머 1번지에서 이경규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습니다. 때로는 순박한 시골 청년으로, 때로는 교활한 사기꾼으로, 때로는 엉뚱한 직장인으로 변신했습니다. 한 가지 캐릭터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다재다능함이 그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1988년은 이경규에게 있어 중요한 해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이기도 했지만 이경규에게는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후에 일밤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는데 이경규는 이 프로그램의 초기 멤버였습니다. 일밤에서 이경규는 다양한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라는 코너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코너는 패러디와 풍자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경규의 재치가 빛을 발하는 무대였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패러디하거나 유명 인사들을 흉내내는 것이 주 콘텐츠였습니다. 이경규의 흉내내기는 일품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을 정확하게 따라했습니다. 목소리는 물론이고 말투, 표정, 몸짓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본인보다 더 본인 같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경규는 이미 톱 개그맨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웃음을 의미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경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1993년 이경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경규가 간다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경규라는 이름을 프로그램 제목에 넣은 최초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만큼 이경규에 대한 기대가 컸고 이경규도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경규가 간다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경규는 MC로서 현장을 찾아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경규는 단순한 개그맨을 넘어서 국민 MC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경규가 간다에서 이경규가 보여준 모습은 기존의 개그맨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웃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경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시골 마을부터 대도시까지 어디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을 만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경규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경규를 반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이경규는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때때로 카메라에 잡혀서 방송되었고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이경규가 간다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온 국민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경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개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방송 후 성금이 모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이경규는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경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경규가 간다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토크쇼도 진행하고 게임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경규는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코너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경규는 그중 여러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남자의 자격해 전신 격인 코너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경규의 하루 일과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녹화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녹화를 마치면 곧바로 다음 녹화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점심을 차 안에서 먹는 일도 많았습니다. 오후에도 녹화가 이어졌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촬영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경규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링거를 맞고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지만 이경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시청자들,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을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경규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의 운동회에도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이경규는 가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최대한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내와 데이트도 했습니다. 비록 자주는 아니었지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경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출발 드림팀이라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팀을 이루어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경규는 이 프로그램의 MC를 맡았습니다. 출발 드림팀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연예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경규는 MC로서 경기를 재미있게 중계하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경규는 스포츠 해설자로서의 재능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상황을 재치 있게 설명하고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웃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지함과 유머를 절묘하게 섞어가며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출발 드림팀은 10년 넘게 방송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경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MC를 맡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야외 촬영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경규의 프로 정신이 빛났던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경규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토크쇼 세바퀴를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퀴즈의 줄임말인 이 프로그램은 지식과 재치를 겨루는 퀴즈쇼였습니다. 세바퀴에서 이경규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진행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려운 지식도 쉽게 풀어서 설명했고 때로는 틀린 답을 가지고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이경규의 진행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대본에 완전히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큰 흐름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세세한 멘트까지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연자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면 이경규는 그것을 재빨리 캐치해서 웃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수가 나오면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부각시켜 재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순발력이 이경규를 명 MC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경규의 질문 방식도 특별했습니다. 날카롭게 파고들면서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질문과 가벼운 질문을 적절히 섞었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게스트들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개그맨으로 시작했지만 이경규는 점차 종합 예능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개그뿐만 아니라 토크, 스포츠 중계, 퀴즈쇼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분야에 가도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경규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유명해져도 자신은 개그맨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배 개그맨들을 아끼고 개그맨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개그맨 협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개그맨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후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경규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그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 단순히 웃기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라. 이것이 이경규의 개그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경규의 개그에는 항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풍자하거나 일상의 부조리를 지적하거나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단순히 웃고 끝나는 개그가 아니라 웃음 뒤에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개그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경규는 또 다른 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박수 칠 때 떠나라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인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아쉬움 속에 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경규는 이 프로그램의 MC를 맡아 은퇴하는 사람들을 배웅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경규는 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경규 자신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떠나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에도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좋아서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방송 활동을 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습관도 바꾸었습니다. 술을 좋아했던 이경규였지만 건강을 위해 절제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예전보다는 건강한 생활을 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방송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이 활성화되고 인터넷 방송이 등장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의 취향도 변했습니다. 이경규도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경규는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젊은 작가들, 젊은 PD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공부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만의 색깔은 잃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되 이경규다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이경규를 시대를 초월하는 연예인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무릎팍도사라는 토크쇼를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경규는 도사라는 캐릭터로 게스트들을 맞이했습니다. 산속 암자를 배경으로 게스트들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릎팍도사에서 이경규는 훌륭한 청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스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지고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연예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아픔과 고민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경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들어주었고 시청자들은 그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무릎팍도사는 여러 해 동안 방송되었고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게스트가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숨겨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는 장면 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의 중심에는 이경규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경규는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모금 운동에 앞장섰고 재능 기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명세를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축제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고향 부산의 행사에는 특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쁜 스케줄에도 시간을 내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고향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에 대한 이경규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을 홍보했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인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이경규는 자신의 성공이 부산에서 받은 교육과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의 활기찬 분위기, 거침없는 사람들의 성격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끔 부산을 방문하면 옛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 학교 다니던 길을 걸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이 바다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경규는 방송 활동을 조금 줄였습니다.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기에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은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선한 프로그램에만 출연했습니다. 양보다 질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만 선택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경규는 후배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젊은 개그맨들을 멘토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후배들은 이경규의 조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경규는 후배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개그맨은 사회의 거울이다. 단순히 웃기는 것을 넘어서 시대를 반영하고 사회를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경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진심으로 웃음을 나누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교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경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수십 년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스태프들에게도 늘 감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만 주목받지만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노고가 없으면 프로그램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스태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스태프들의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경규의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출연자와 스태프가 한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경규는 그 중심에서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경규의 개그도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몸을 쓰는 개그는 줄었습니다. 대신 언어 유희나 상황 개그가 늘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유머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나이 든 세대에게도 모두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개그맨으로 남았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계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녹화 방식이 바뀌고 관객 없이 촬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경규도 이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관객 없는 녹화는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개그맨에게 관객의 웃음소리는 에너지원입니다. 그 웃음을 듣지 못하니 힘이 빠졌습니다. 아동아치원 이경규는 프로였습니다. 관객이 없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경규는 유튜브에도 도전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창구로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경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사적인 이야기, 일상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경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며 더욱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컨텐츠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경규의 딸은 아버지와 함께 유튜브에 출연하며 재미있는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소탈한 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경규는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개그맨으로 데뷔한 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웃음을 선사해왔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배출되고 방송 환경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경규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경규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명 프로그램들, 웃음을 선사한 수많은 순간들도 있지만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그의 자세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시대가 변해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후배 개그맨들이 이경규를 롤모델로 삼습니다. 이경규처럼 오래도록 사랑받는 개그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경규는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이경규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웃어온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힘들 때 웃음을 주었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만났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경규는 각별합니다. 함께 나이를 먹어온 동년배 친구 같습니다. 이경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게 웃는 이경규를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이경규는 특별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개그맨이지만 여전히 재밌습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뻘이지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경규의 건강을 걱정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며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달라고 바랍니다. 이경규도 그 마음을 알기에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 이경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개그맨으로서의 사명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경규는 은퇴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합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여전히 즐겁고 시청자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경규의 표정은 부드러워집니다.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바쁜 남편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경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아버지, 남편이라는 것에 뿌듯해합니다. 때로는 유명세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경규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일정을 소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뉴스를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아야 개그 소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팬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도 찍어줍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 일과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경규는 이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책 읽기도 즐깁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습니다. 특히 역사책과 인문학 책을 좋아합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이 개그에도 도움이 됩니다. 깊이 있는 유머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교양입니다. 음악 감상도 취미입니다. 클래식부터 트로트, 최신 가요까지 다양하게 듣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영감을 얻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창의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행도 좋아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짬을 내어 여행을 떠납니다. 주로 조용한 시골이나 바닷가를 찾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도 즐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프로그램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경규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요리하는 것을 즐깁니다.
주말이면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가족들은 이경규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줍니다. 골프도 치지만 과하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전 적당히 즐기는 수준입니다. 친구들과 라운딩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골프장에서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술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친한 친구들과 만날 때는 한잔합니다. 그럴 때는 옛날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경규는 오래된 친구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우정이 이경규에게 큰 힘이 됩니다. SNS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대신 공식 계정을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주로 방송이나 행사를 통해 합니다. 팬들에 대한 고마움은 특별합니다. 수십 년간 변함없이 사랑해준 팬들이 있기에 오늘의 이경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 미팅이나 행사에서 팬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나이 든 팬들을 만나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나이 들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어린 팬들을 만나면 놀랍습니다. 자신을 할아버지 뻘인데도 좋아해준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부모님이 보라고 해서 봤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뿌듯합니다.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이경규의 꿈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큰 야망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건강하게 오래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은퇴할 때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며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후배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자신이 키운 후배들이 방송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있다고 말합니다. 이경규는 여전히 배우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공부하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자세가 그를 늘 현역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동시에 전통도 지킵니다. 한국적인 유머, 우리만의 정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서양의 개그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경규의 웃음은 약이 됩니다. 힘든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 웃음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것이 이경규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경규는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변해도 그는 여전히 웃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웃음을 보며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경규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한 소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그맨이 되기까지 그의 여정은 감동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웃음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경규를 사랑합니다.